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누가 봐도 명백한 사법살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대선 후보에 대한 징역형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서울법대 나온 판사가 맞냐고들 하겠습니까? 사법부를 존중합니다. 오는 25일 법원에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법원이 선거법 재판을 둘러싼 사정을 큰 틀에서 공정하게 봐주길 바랍니다. 개개의 사실관계는 변호인들이 다툴 것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가 재판에 임할 때 나무보다 숲을 봐주길 당부드립니다. 자, 보시면요. 지난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가 징역형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사법부를 향해서 굉장히 비판.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도부뿐만 아니라 지지자들 맹비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 잠깐 보시면요. 약간 좀 뭔가 달라졌죠. 아까 방금 들으신 영상에도 그 뒷부분에 들어있는데. 그리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달라진 듯한 모습의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저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잠깐의 우여곡절을 거쳐서 결국 사필 규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의 사법부였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서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유능한 법관들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대다수 법관들에게 그리고 사법부에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전해드리는 바입니다. 자, 두 분의 전직 의원 나와 계신데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분위기가 달라졌는데요. 15일 그 선거법 재판 나온 뒤의 상황과 지금 오늘 이재명 대표도 그러고 지도부 차원도 오늘 상당히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이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지난 10월 공직선거법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민주당이 생각할 때는 예상 외에 좀 중형을 좀 선고받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변호인들이 일단은 좀 대처가 좀 부족하다. 또한 두 번째는 사법부에 대해서 너무 좀 압박을 가했다. 뭐 이런 어떤 반성의 어떤 영향으로 저런 어떤 표현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가 저런 어떤 사법에 대한 극찬을 이제 했는데 민주주의 인권을 지켜온 사법부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런데 또 뭐 콩쥐팥쥐라고 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이야기했지만 또 1심 또 직후에는 또 미친 정부의 또 미친 판결이라든지 그런 또 강한 또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현재 25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 위정교사 1심 선고 일단 판결문은 다 이제 써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그렇겠죠.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의 저런 어떤 코멘트가 사법부 특히 이제 재판부의 판결을 바꿀 어떤 그런 것은 좀 되지 않는다. 결국은 사필 기정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영 전 의원님, 사실 선거법 1심 앞두고는 저런 얘기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 25일 재판,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앞두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 나왔거든요. 이거 왜 달라졌습니까, 이거? 이제 재판에 있어서도 그 재판을 임하는 태도, 예.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양형에 가만히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론전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좀 냉철한 판단을 한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의 5단계를 보여준다고 보거든요. 지금 단계를 밟고 있어요, 지금? 예, 저희가 의학적으로도 충격적인 사실을 만약에 들었을 때 인간의 감정은 처음에는 부정합니다.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고요. 그 다음에 타협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3단계 정도로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처음에는 분노, 그러니까 처음에 나온 게 뭐 사법살인, 서울대 법대 출신 맞냐, 뭐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부정과 분노의 단계였죠. 부정, 분노. 예. 지금은 그러면? 이제는 좀 타협을 하고 현실을 자각하면서 다음 판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무엇일까 했을 때는 사법부의 그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민주당의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그런 판결에 있어서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다는 것을 판단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약간 의학적으로도 분석이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당연히 민주당도 당황하고 어떻게 예. 이런 판결을 하면서 조금은 충격적인 그런 격한 반응을 보였지만 이제는 좀 차분해질 필요 있다. 그리고 판결을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더 따질 것 그리고 근거를 제시할 것 이런 것들이 없는지 살피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면에서 아마 당내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의 최고위원들의 지금 톤들이 예. 많이 부드러워지고 조금은 겸손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 듭니다. 딱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지금요. 요 사이가. 자, 요거는 심리적 분석까지 해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25일입니다. 25일 재판. 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워낙 많이 보셔서 이제 아실 텐데, 내 다음 주란 말이에요. 위증교사 1심 선고. 지금 검찰에서는 징역 3년을 구형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금고형 이상이 확정이 되면은 이것도 이제 치명적인 상황이 돼요. 정치적으로는. 의원직 상실 그리고 이거 선거 출마, 그러니까 대선 출마가 어려질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게 확정이 된다면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사실 위증교사, 그동안 위증교사 재판이 법원에서 있었거든요. 많이 과거에 어떤 사례들이. 근데 보니까요. 오늘 보도 쪽에서 나온 내용이 이러네요. 최근 5년간 위증교사 혐의 재판 관련해서 내려진 38건 유죄 판결 중에 75%가 징역형 또는 징역형이 나온 뒤 집행유예 이 정도 판결이 나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홍석준 전 의원님, 국민의힘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25일 재판 이거 어느 정도 선고 결과 지금 얘기들 하십니까? 저는 반띵의 법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반띵의 법칙이요? 예,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그 공직선거법 150만 선고냈는데 300만 원 구형했는데 150만 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년 구형을 했는데 1년 징역을 그러네요. 받지 않습니까? 반씩이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정교사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이제 3년을 구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위정교사 사건은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사자가 3명밖에 안 됩니다. 일단은 김모 씨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최 PD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인데 나머지 두 사람 특히 위정했던 당사자인 김모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위정을 했다. 이미 이제 그 법정에서 이제 그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김모 씨와 이재명 대표 간의 통화 녹취가 백현동 관련된 수사를 압수수색을 하면서 이제 드러났고 그리고 이제 관련된 그 내용들이 이재명 대표가 변론 요지서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대로 이제 법정에서 법정 증언을 이제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어떤 그 변화 여지 내지는 뭐 좀 뭐 바뀔 여지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했던 유창훈 판사 같은 경우도 소명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재판부가 고민하는 것은 얼마만큼 이제 이 형량의 어떤 문제로 저는 기결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반띵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3년을 구형해서 반이면 1년 6개월을 보신다는 겁니까 네. 지금요? 신영 전 의원님, 지금 앞서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과거 법원에서 이제 면죄부를 받은 막 이런 얘기까지 꺼내놨어요. 뭔가를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건다는 말로 들리는데 민주당은 뭐 표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진짜 모르겠어요. 일단 뭐 무죄를 확신한다 이런 얘기 나옵니까 지금요? 그런 얘기가 의미가 없다는 거를 지난 15일 판결에서 저희가 느꼈잖아요. 앞서서도 그때도 막 무죄 확신한다 얘기 있었었죠. 그런 과도한 자신감이 오히려 사법부한테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또 하나의 경험적 교훈을 얻은 거라고 그럼 생각하는데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25일 재판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거의 없습니까 지금은? 뚜껑 열어봐야 되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예측하고 미리 판단하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계속 톤을 겸손한 모드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미리 뭔가 여론을 이렇게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25일을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그 김진성 씨에게 있는 그대로 기억나는 대로 증언해달라 한 부분을 사법부가 크게 봐주신다면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뭐 검찰 구형 3년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결과로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도 본인이 기사회생했던 것을 언급한 것처럼 사실 이재명 대표는 좀 불사조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사실은 새해 첫 행보에서도 사실 칼 위협을 받으면서 예, 그러면서 정말 죽다 살아난 이재명 대표였는데 또 작년에도 뭐 가결파 부결파 하면서 구속이 되냐 마냐 했을 때도 극적으로 사실 구속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예. 항상 예측 불허의 상황들이 또 이재명 대표가 재탄생하는 데 힘을 실어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가야 되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어려움을 다 극복했으니까 이번에도 약간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홍석준 의원님의 전망과는 아주 달라요. 지금요. 일단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도 민주당이 집회를 예고했죠. 근데요. 이게 벌써 세 번째인가요? 주말 집회가. 근데 내일 집회에 대해서는 약간 좀 예상치 못한 공지를 했어요. 그 참석하시는 분들에. 주로 당원들이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보면 23일 뭐 오후에요. 뭐 광화문 뭐 이렇게 모이는데 이번 집회는 지역위 깃발과 파란색 계열 의상 착용 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까? 파란색 계열 의상을 착용하고 오세요가 아닙니다. 파란색 입지 마세요입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깃발이니까 이게 민주당을 표시하는 깃발 안 됩니다. 파란색 옷 안 됩니다라고 공지를 내린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 궁금해집니다. 갑자기 왜 파란색? 원래 민주당 집회는 다 파란색을 입고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당 지도부 후보 다 파란색 입잖아요. 근데 이번에 내일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된 설명이 어제 오늘 각각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내에서 그게 혹시라도 그 당적을 갖고 계시지 않은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는데 어떤 뭐 꺼려지는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고려는 뭐 여러 회의체에서 나오긴 해요. 사실 토요일 같은데 그 결혼식장에 갔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럼 별도로 파란 옷을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고 그러지 말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편한 옷으로 오라는 지지인 거죠. 날씨가 추워지고 하니까 사실 파란 옷이 맞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요? 롱패드를 이제 입어야 되는 시점이고. 네. 그 토요일이니까 결혼식들 많이 갔다 오니까 파란색 옷을 입긴 적합하고 또 롱패딩에 파란색 롱패딩이 많지 않고 뭐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그 공지문. 여기 보면은요. 4차 국민행동의 날 일정 공지 중에서 파란색 의상 안 됩니다. 그리고 당 깃발, 지역이 깃발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신영 전 의원님. 예. 근데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앞서 주말마다 했어요. 갈수록 일반 시민의 참여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 이거 혹시 의식한 거 아닙니까? 했을 수 있죠. 이제는 장애 집회에 있어서의 중도층 합류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됐는데 4차까지 하는데 계속 쪼그라드는 모습을 생각보다 보인다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예, 폭발성 있게 사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같이 화답해 줄 줄 알았는데 나가고 싶어도 현 정권에 대한 분노가 있어도 사실 민주당 집회라고 하면 이것이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섞여버리기 때문에 주저하는 중도층 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예. 사실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뭐 저만 해도 집에 파란색 잠바 10개 있거든요. 근데 다 얇아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사실은 선거가 별로 없어서 대부분이 이게 봄철, 가을철 잠바기도 한데 그런 뭐 의상에 대한 딜레마도 있긴 하지만 이 장외 집회가 성공하고 결국에는 여론전에서 국민들이 정권 뭔가 이 탄핵이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문제점을 계속 공감대를 가지시려면 이게 결국엔 시민이 주도하고 예전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촛불 집회에서도 결국 시민이 주도하면서 확장성 있게 다 같이 거리로 나왔고 그러면서 민주당이 합류한 방식으로의 그런 현 정권의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에 대한 것들이 약간은 중도층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정치적인 모임이지 정말 대한민국을 발전시키고 정치에 대한 그런 개혁을 위한 집회라고 생각할까에 대해서 스스로 민주당도 생각하는 바가 있고 이제 다시
정도를 찾아가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김병주 의원은 토요일에 결혼식들을 많이 가니까 또 파란 옷 입고 갈 수 없어 이런 또 설명을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요. 보통은 결혼식 갔다 오고선 파란 잠바를 덧입죠. 그런 방식으로 집회에 그러면 될 참여하고. 것 같은데 굳이 설명 저렇게 하셨네요. 그리고 깃발도 사실은 깃발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교통이나 아니면 시야를 가리는 것도 사실은 집회에서의 불편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지금 주시면 보시면 앞서서는 파란색 우비 입었고요. 안 되면 파란색 목도리라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파란색 갖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파란색 입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저 집회에 끼기가 조금은 서먹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합류를 하면서 확장성 있게 가려면 색깔 따지지 말고 다 나오십시오. 빨간색 분들도 나오셔도 됩니다. 뭐 이런 통큰 메시지 아닐까요? 자, 일단 당에서도 설명이 나왔고요. 신영 의원님께서 저렇게 전 의원님께서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데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25일 또 한 번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막판 여름몰이를 위해 서울 시민이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거리로 나가 선동해보겠다는 심산입니다. 민주당은 게다가 이번 집회에는 자신들의 상징색인 파란 옷을 입지 말고 깃발도 들지 말라는 공지까지 시도와 각 지역에 내렸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인 척 집회에 참여하라는 노골적 꼼수가 흔히 보입니다. 불을 지르고는 싶은데 자기들하고 상관없는 모습으로 불을 질러야겠다라고 네. 하는 이 생각이다 보니까 네. 야 파란색 파자도 꺼내지 말고 파란색 잠바 절대 입지 말고 예. 뭐 이런 어정쩡한 코미디 같은 상황들이 네. 되지 않나 싶어요. 홍석준 전 의원님은 파란색 금지, 당 나타내는 깃발도 금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그 신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너무 지금 집회를 할 때마다 오히려 지금 숫자가 지금 줄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집회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좀 부담감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의 어떤 숫자가 줄어드는 것을 뭐 감추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도 있을 텐데 사실 집회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같은 어떤 그 정당이든 조직에 있던 그 어떤 그런 동료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색깔이라든지 특히 깃발을 들면은 좀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좀 위세가 더 있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포기했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이 이런 어떤 국민들을 이끄는 데 대한 어떤 원동력, 힘이 떨어진다는 것을 스스로 좀 자인한 결과가 아니느냐. 결국은 민주당의 이런 어떤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일반 어떤 중도층의 국민들이 이런 모든 집회가 결국은 이재명 지금 대표의 어떤 사법 리스크 방탄이라는 이런 인식 그리고 윤석열 지금 정부가 좀 일부 좀 잘못한 게 있더라도 이것을 좀 탄핵을 통해서 정권을 흔드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는 그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거 민주당 집회에 지금 합류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회를 여러 차례 했는데 조금씩 숫자가 좀 줄어들어요. 민주당 자체로 집계하는 것도 좀 줄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글쎄요. 어떤 뭐 새로운 논리라고 할까요? 뭔가 설명이 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이런 문화가 좀 많이 없어졌잖아요. 예. 저녁 문화도 없어지듯이 그런 것들이 하나 있는 것 같고 하나는 SNS가 발전되면서 유튜브라든가 이런 핸드폰을 집에서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장애 집회 같은 거 할 때 통계를 유튜브 동시 접속자 또는 시청자까지 같이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시대 추세가 아니냐 싶어요. 홍석준 전 의원. 어떤 논리일까요, 저거는? 유튜브 뭐 보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 같은데요? 기적의 논리입니다. 예. 사실 유튜브라든지 핸드폰이 발달할수록 대규모 어떤 집회, 특히 좀 공감이 가는 집회는 이런 어떤 수단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집회에 오게 되죠. 사실 그래서 해외에서 보면 오렌지 혁명이다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부를 위협하는 그런 어떤 혁명 때는 이런 어떤 그 휴대폰이라든지 유튜브에 의해서 더 많은 어떤 국민들 대중의 어떤 그런 직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집회 참석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집회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집회에 대한 어떤 대중 국민들에 대한 어떤 호감도 내지 직격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반증하는 어떤 말이라고 봅니다. 신영 전 의원님, 유튜브 동시 접속자도 간주를 통계에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논리인데. 그렇죠. 이제는 시대적인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집회 형식도 꼭 오프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하는 랜선 집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냥 많은 젊은 세대들이 이제는 다 핸드폰으로 예. 모든 정치 뉴스를 청취하고 실제로 어르신들도 상당히 이런 유튜브 채널에 많이 노출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프라인 집회를 매주 하게 되면요. 제주도에 있는 분들은 매번 비행기 타고 오셔야 되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이게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뭐든지 온라인으로 효율적으로 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뭐 랜선 집회를 하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또 오프라인 집회도 하고 이런 것들도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디어 채널도 이제는 유튜브 조회수 갖고서는 얼마나 청취율이나 구독률이나 이런 걸 갖고서는 평가하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치인들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회에 대한 공감대, 참여 의식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또 새로운 담론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랜선 집회다. 기적의 논리다. 약간 두 분 말씀이었어요 지금요. 아무튼 이런 보이는 어떤 주장이랄까 이런까지 좀 나왔습니다.